진영이 이런 일을 당하자 윤수가 분기탱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것들을 가서 진짜 복수하겠다 이런 일념으로 갔는데 지가 무슨 수로 복수를 합니까? 거기서 오히려 이제 깡패들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윤수의 죽음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설픈 미덕이었다라고, 이게 이제 주인공이, 이 화자가, 정우가 정리를 하는데, 미아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아니, 결혼하기로 했으면 그 약혼녀에게 책임을 다해야지 뭐하러 여기 가서 어설프게 또 싸우다가 죽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우의 한마디가, 윤수의 죽음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설픈 미덕이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죄와 벌에 대해서, 지상에 죄가 있을 리 없다, 있는 것은 벌뿐이다, 벌은 무섭지 않다, 무서운 것은 죄다라고 떠들며 실상은 벌을 하기 위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어리석은 나요. 그래서 보면은 말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으면서 그래도 또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읽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영의 이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과 윤수의 죽음을 얘기한 다음에,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 정우한테 충격이 되었겠죠. 그래서 정우가 얘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 형기를 데리고 가요. 형기가 계속 바다로 데려가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로 가는데, 이게 이제 소설의 마지막 부분인데, 순천만의 염전입니다. 순천만의 염전. 혹시 가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순천에서 오신 분도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소설 때문에 아주 어마어마한 판타지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묘사가 참 좋거든요. 사방을 둘러보면 텅 빈 벌판뿐, 눈은 펑펑 쏟아지고 산들도 눈발에 가리어 보이지 않았다. 얼음이 우리의 발밑에서 깨어지는 쇳소리만 있었다. 조금 건너뛰고, 파도 소리에 섞여서 나는 형기가 마침내 미쳐서 쉴 새 없이 무어라고 중얼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형기와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렸다. 그는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으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 힘든 말을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우리가 건너온 염전벌판을 바라보았다. 아스만 눈발 속에서 염전벌판은 한없이 넓어져 가고 있는 듯 했고, 나는 아무래도 그 벌판을 건너가지 못하고 말 것 같았다. 라고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자살 조력, 이제 형기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는데 그 염전밭에서 형기는 이제 아마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뒀으면 아마 형기는 당연히 죽는 거였고, 그 다음에 정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벌판을 건너지 못할 것 같았다라고 이제 돼 있죠. 만약에 소설이 이렇게 우리가 끝나버렸다면 또 이 소설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보통 처음에 소설 쓸 땐 진짜로 말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누구야 이 양반, 그 친구 수영이, 아니 임수영의 이제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어쨌거나 나왔다고 밖으로. 그래가지고 아마 얘는 이제 죽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나는 결국 염전을 이제 빠져나왔지만, 네, 그 다음에 자살했어요 얘도. 그렇고 이제 결국 그때 이제 이 염전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결국 자살한 걸로 얘기를 이제 하고, 임수영의 입지는 그런 거죠. 네가 나보다 사는 게 더 힘들어, 네가 나보다 고통이 더 커, 네가 지은 죄가 더 많아, 난 너보다 더한데도 살고 있는데 너는 감히 뭐라고 자살을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애들끼리 누가 먼저 자살하나, 아까 그 누가 더 큰 쓰레기인가, 누가 더 쓰레기다운 쓰레기인가, 이런 거 이제 경쟁하듯이 여기 임수영하고 이제 정우는 그거 갖고 이제 싸우는 거죠. 누가 먼저 자살하나 이렇게. 근데 정우는 자살을 해버렸고, 바깥에 있는 이제 임수영은 자기가 추나,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동생을 그러한 고통 속에 이렇게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남는다, 이제 이런 식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텍스트 올려놨으니까 조금 구미가 당기시는 분은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이 참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법적으로 좀 잘 쓴 소설,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서울 1964년 겨울인데요. 요거는 1965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24세 때인데 무진기행 이제 쓸 무렵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1, 2년간에 참 잘 쓰게 되는 거, 훨씬 더 균형 감각이 있고, 요런 스토리를 짧게 딱 갖고 와서 쓰면은 좀 더 이렇게 걸작이 될 거야 이거죠. 환상수첩은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냥 이제 이 팬심에 제가 좋아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만약에 상을 준다면 이제 뽑혀야 마땅한 이제 그런 이제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 오뎅과 군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있었고, 참새를 구워가지고 먹고 팔았었나 봐요. 뭐 꼼장어 뭐 이런 거 옛날에 포장마차에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 안으로 들어서면 카바이트 불의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카바이트 불이 뭘까요?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염색한 군용 잠바를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주고 있는 그러한 선술집에서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문장이 정말 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같으면 제발 좀 문장을 자르시오라고 할 텐데, 그 당시라고 해도 이것은 꽤 긴 문장일 법한데요. 이 호흡을 어떻게 작가가 이제 감당을 하고 있고, 지금 세 명의 주인공을 등장시키는데 배경이 너무 길다. 근데 이 소설은 배경을 위해서 쓴 소설입니다. 서울 1964년 겨울이잖아요. 서울 장소 64년 겨울 시간 해서 시공간적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배경 속에 소품처럼 A, B, C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한 명은 한 명은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 그러니까 그 편안한 안자, 그러니까 성이 안 씨예요. 이 사람 대학원생. 그 다음에 정체는 알 수 없지만 가담뱅이 이미 확실한 36살짜리 사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나는 김형이에요. 김형이고, 이제 스토리상의 주인공은 이 36살짜리 이제 사내인데, 김형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이렇게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의 이렇게 꿈틀거리는 배, 약간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고, 이 36살짜리 사내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서적 외판원이에요. 근데 이제 부인하고 되게 살뜰한 관계였는데 아이는 없었지만 행복했다. 어쩌면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더 행복했다. 딸기철엔 수원에도 가고 포도철엔 안양에도 가고 여름철엔 뭐 대천에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무슨 병이었냐라고 약간 의례적으로 좀 예의상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고품격 유머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이제 지난 학기인가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여러분한테 읽어드렸는데 아무도 안 웃었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병이냐 그랬더니 급성 뇌막염이라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옛날에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급성 폐렴을 앓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모두 괜찮았었는데, 이번에 급성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흑흑흑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체는 병원에 팔아버렸고, 그리고 이제 시신값은 얼마? 4,000원. 그래서 이제 우리 60년대 물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체오프 소설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마부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지금 대학생인 아들을 병으로 잃었어요. 근데 장례 치를 돈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대학병원에 해부용으로 이제 팔아버렸다, 이런 식의 이제 되게 슬픈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거를 아까 말한 그 센티멘털리즘과 휴머니즘 혹은 센티멘털 휴머니즘에 치우치지 않고 냉혹하고 간결한 시선으로 짧게 잘 스케치 해줍니다. 이 아저씨가 자꾸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갑시다 저기도 갑시다 이러고, 자기 너무 외롭고 무서우니까 지금 아내를 잃어서. 그리고 갑자기 그 밀린 외상값, 그 서적 외상값을 받으러 가자고 남의 집 가정집에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지금 정신질환자 같은, 정신질환인 거죠 이 상황이면. 그리고 이제 여관에 들어가는데 따로 방을 잡는 게 맞잖아요. 근데 또 같이 자자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같이 자지 않습니다. 같이 자지 않고 이제 이 사람 혼자 먹는데 대놓고 말해요. 혼자 있기 싫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결국 불편할 테니까 같이 자자. 다음날 보니까 역시 죽어 있는 거예요. 자살이죠. 물론 그것이겠죠. 이러고 이제 우리 둘이는 후다다닥 이제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양반이 죽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다니까요. 이제 알고 있었겠죠. 실은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욕을 하고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그리고 이제 둘이 나오게 되는데, 김형, 우리는 분명히 25살짜리죠? 이러면서 나이를 한번 확인하고요. 이제 둘이는 헤어지게 되는데요. 25이란 나이, 요즘으로 치면 31, 정도 아니겠어요? 나이 감각이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선으로 포착한, 젊은 지식인의 이제 그 시선으로 포착한, 아까 뭐, 서울. 1964년 이제 겨울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쓴 소설이었고요. 그러고 이제 김승옥이 한 30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소설을 쓰는데, 서울의 달빛 공장입니다. 이게 서울의 달빛 공 영장인데, 이거는 앞으로 1, 2, 3, 4장 더 쓰겠다, 이렇게 장편으로 쓰고 했던 이제 소설인데, 이때가 이제 김승옥 36세고 만으로. 요것이 이제 1977년에 제1회 이상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여러분 이상문학상이 어떤 상인지 아시는지? 이게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문학상이었고, 단편 소설에 주는
소설을 쓰는 모든 문청들의 꿈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학년 때부터 인문대 문학회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활동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그냥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건데, 네, 그냥 공강 시간에 거기 가서 이제 앉아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많이 했었거든요. 시도 하고 뭐 소설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주로 이제 현대 작품을 많이 했었는데, 소설의 경우에는 이상문학상은 필독입니다. 필독. 그래서 이상문학상이 이제 연초에 발표가 되는데, 그에 발표된 이상문학상은 반드시 읽는 거예요. 그 상뿐만 아니라 그 상에 들어가 있는 우수상까지 이제 같이 저희가 다 읽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 명성이 거의 다 이제 떨어졌다 할 수 있고, 지금 우리는 오늘의 뭔가 젊은 작가상인가 문동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치켜 세우면서 읽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게 1회 이상문학상인데, 이게 상을 만들려면은 특히나 이제 첫 해니까 이 상에 걸맞는 그런 이름의 작가한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가장 각광받는 작가가 이제 김승옥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줬는데, 제가 볼 땐 너무나도 최악인 진짜 극악한 이게 소설입니다. 그래서 30대 이제 후반 정도 되면은 성숙한 남성의 형식, 이른바 요건 이제 루카치라는 비평가 평론가가 소설이란 장르에 붙인 이제 그런 표현인데, 성숙한 남성의 형식, 그런 거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아내와의 관계를 이제 쭉 쓰고 있고, 그 갈등 관계를 쓰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혼했다. 그래서 나 역시 그녀와 매별했다. 제가 되게 어려운 한자라서 한번 저도 써봤습니다. 매별, 소매를 부여잡고 이별한다, 이제 이런 뜻이라 하네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고 건진 것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김승옥은 성숙한 남성의 형식으로 나아가는데 실패했구나 싶고요. 그 성에 대한 묘사가 무진기행이나 생명연습이나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환상수첩 이런 데서는 되게 괜찮거든요. 짧기도 하고 강렬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면서도 그 불편함이 미적인 불쾌감을 그러니까 미적인 불쾌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미적인 어떤 충격, 긍정적인 의미로 그런 걸 주는데, 여기서는 계속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고 어쩌고 저쩌고 결혼을 하고 어시기고 그런 얘기만 계속하고, 아내가 이제 그 연예인인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막 그래서 한마디로 굉장히 이제 재미없는 소설이고, 그 이후에 과연 김승옥이 쓸 수 있을까 소설을, 혹은 이제 얼마나 좋은 소설을 더 우리한테 선보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